은정아, 김치 새로 담궈놨어. 내일 와서 김치 좀 가져가. 저번에 준 것도 아직 많은데 무슨 김치를 또 담궜어. 그냥 엄마 가게에서나 팔아. 힘들게 왜 자꾸 만들고 그래. 저번에 준 건 묵은지고 이건 새로 담근 거란 말이야. 가게에서 파는 거랑 우리가 먹으려고 담그는 거랑 같니? 깍두기도 좀 같이 했고 일부러 많이 만들었으니까 너네 시댁에도 좀 가져다 드려. 시어머니한테? 싫어. 뭘 잘해주는 게 있다고 엄마 김치까지 가져다 주는데 그냥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두고 나 혼자 먹을 거야. 이거 사. 먹을 걸 가지고 그러면 벌 받아. 어차피 박서방이랑 너랑 둘이서는 다 먹지도 못해. 가져가서 시댁이랑 적당히 나눠서 먹어. 너가 먼저 잘해드리면 그쪽에서도 사람인데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를 이뻐라 해주시겠지. 어휴, 그런 괴팍한 노인네한테 이쁨 받고 싶지도 않네요. 지금도 남편 말 아니었으면 진작 결혼이고 뭐고 때려쳤을지도 몰라. 어쩜 그렇게 나만 보면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은정아, 그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족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먼저 잘해드려야지. 잘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아무튼 김치는 내일 가지러 갈게. 엄마 가게로 가면 돼? 아니면 집으로 가지러 갈까? 우리 집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을 테니까 가져가면 돼. 김치는 2통이고 깍두기도 하나 가져가. 알겠어. 엄마도 쉬엄쉬엄이래. 저희 친정엄마는 시장에서 20년 동안 반찬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하시고 저도 지금까지 엄마가 직접 담궈준 김치보다 맛있는 김치를 못 먹어봤을 정도로 정말 맛있어요. 가게에서 파는 반찬들도 맛있어서 장사가 잘 되는 편이고 오랜 시간 단골들이 진짜 많습니다. 저 시집간 뒤에도 정기적으로 반찬 가져가라 하시고 특히나 김치는 수시로 만들어서 주세요. 결혼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 집은 물론이고 종종 시댁에도 가져다 주라며 넉넉하게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친정엄마가 신경을 쓰는데도 시어머니는 신혼 초부터 저랑 잘 안 맞았어요. 성격도 너무 안 맞고 평소 시모가 생각 없이 툭툭 던지는 말도 은근히 사람 짜증나게 하고 신경 거슬리기 때문에 얼굴 보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싫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질까 생각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모는 너무 불편하고 어렵습니다. 요리도 완전 못하셔서 저희 엄마 반찬이나 김치 한번 가져다 주면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시모는 공짜로 받아 먹으면서 답내는 고사하고 잘 먹었다 고맙다라는 이야기 한번 한 적 없었어요. 어머님, 이번에 저희 친정엄마가 김치 새로 담그셨대요. 새김치 좀 가져다 드릴까요? 그래, 한번 맛이나 보게 좀 가져와 봐라. 그런데 저번에 물김치는 너무 짜더라고. 물 좀 넣고 겨우 다 먹긴 했는데 이번 김치도 혹시 짜니? 글쎄요. 물김치가 짜게 느껴지셨으면 김치도 짤 수도 있는데 그냥 드리지 말고 저희끼리 먹을까요? 어머님 입맛에 맞는 걸로 새로 사드시는 게 낫겠죠? 아니다. 일단 가져와 봐. 사돈이 만들어준 성의가 있는데 짜건 싱겁건 그냥 주는 대로 먹어야지.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이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너무 서운하게 듣지 말고 나중에 어머님한테 조금만 소금 간 덜하면 딱 좋을 것 같다고 전해드려. 네. 김치는 제가 내일 어머님 댁으로 가져다 드릴게요. 그래라. 혹시 이번엔 깍두기는 좀 안 하셨니? 너희 어머니는 김치보다 깍두기가 좀 낫더라. 깍두기는 작년에 한번 가져다 주더니 그 뒤로는 한번 구경을 못하네. 깍두기 이번에 좀 담그셨어요. 내일 김치 가져다 드리면서 깍두기도 같이 드릴게요. 저희 엄마 가게 가시면 항상 있는데. 아유, 돈 주고 사다 먹을 정도는 아니고 그냥 있으면 좀 맛이나 보자는 거지. 아무튼 그것도 가져와 봐라. 네. 진짜 듣기만 해도 짜증나지 않으세요?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어차피 엄마가 많이 만들었으니까 나눠드려야겠다 싶다가도 저런 말투를 들으면 좋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돈 주고 사 먹는 손님들도 저딴 식으로 말하진 않을 거예요. 맛이나 보긴 뭘 맛이나 본다는 건지. 너희 어머님 깍두기가 정말 맛있더라. 이런 맛있는 걸 공짜로 먹다니 너무 죄송하네. 이런 식으로 칭찬해주면 드리는 저도 기분 좋고 저희 엄마한테 말씀드리기도 좋잖아요. 기껏 김치 가져다 줬더니
싱겁다고 소금 간 줄이라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런 말을 엄마한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입에 안 맞으면 안 받고 안 먹으면 될 텐데 주면 주는 대로 다 먹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저희 엄마 김치로 주변에 생색까지 내고 있더라고요. 저번에 가져다 준 김치 좀 남은 거 없니? 몇 포기만 더 가져와 봐라. 그 많은 걸 벌써 다 드셨어요. 제가 큰 통으로 하나 가득 가져다 드렸는데. 아니야. 그걸 어떻게 벌써 다 먹겠니? 우리끼리 먹기에는 너무 많길래 아파트 아줌마들한테 반 포기씩 나눠줬는데 너도 나도 더 달라지 않니? 나보고 직접 만들었냐 하길래 그렇다고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딴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셨다고요? 친정엄마가 어머님 드시라고 고생해서 만드신 건데. 사돈댁은 그게 일이잖니. 원래 맨날 하시는 분들은 별로 힘들지도 않아. 딱 5포기만 더 해달라고 말씀드려. 아줌마들 3포기 나눠주고 2포기는 나도 좀 먹어야지.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힘들게 만드신 걸 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세요? 요즘 재료비도 엄청 올라서 돈으로 따져도 만만치 않아요. 그깟 배추값이 얼마나 한다고. 양념이야 어차피 너네 엄마 가게에 잔뜩 있을 거고 절인 배추만 사다가 대충 속 넣어서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배추값 그거 얼만데? 내가 줄게. 진짜 무식하면 입이라도 다물고 있어야 하는데 심오하는 말 때문에 혈압 터질 뻔했어요. 김치가 심오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절인 배추도 손이 많이 가지만 김치 양념 만드는 건 정말 중노동이에요. 채소 육순에서 찹쌀가루, 콩가루 넣고 풀 쓰고 식혀서 고춧가루부터 가진 양념 넣고 버무리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특히 겨울이면 몰라도 한여름에 김치속 만들고 있으면 땀이 흥건해질 정도예요. 들어가는 재료들도 거의 다 국내산만 사용하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산 고춧가루 값부터 정말 장난이 아니게 비쌉니다. 돈 들이고 시간과 정성 들여서 만들어 가져다 줬는데 반응이 저 모양이니 저희 집에 김치가 썩어나고 있어도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된장찌개 하나 똑바로 못 끓이는 분이 무슨 염치로 김치를 자기가 담궜다고 떠벌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왜 공짜로 나눠주겠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생각할수록 더 열받아요. 친정엄마도 아무리 장사하는 입장이라지만 주변에 친한 분들에게도 많이 베푸시거든요. 손이 커서 음식을 조금씩 못하시니까 잔뜩 만들어서 이웃도 나눠주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조금씩 나눠주면 대부분 맛있게 잘 먹었다 해주시고 빵이나 과자 같은 간단한 답례품까지 주시곤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반응이고 제가 심호한테 바라는 것도 딱 그 정도였어요. 하지만 상상도 못한 소리를 들은 뒤로 더 이상 심호에게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배추값 따위 필요 없어요. 그냥 어머님이 배추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나눠주세요. 앞으로는 김치 달라는 소리는 하지도 마시고요. 친정엄마가 저 먹이고 식구들 먹이려고 만드신 건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셨다니 정말 실망이에요. 원래 김치하면 이웃들끼리 나눠 먹고 그러는 거야. 뭘 그렇게 빡빡하게 굴고 그래? 그렇게 이웃 챙기고 싶으면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서 챙기시라고요. 왜 저희 엄마가 만들어서 어머님이 생색을 내세요? 이미 다 주겠다고 이야기해놨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고? 그럴 거면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가. 다 얘기해놨는데 이제 와서 이러니까 나도 헷갈리고 기분이 좀 그러네. 앞으로는 헷갈리시는 일 없게 다신 안 드릴 거예요. 엄마가 가게에서 돈 받고 파는 것보다 훨씬 정성 들여 만들었는데 진짜 서운한 걸 넘어서 너무 황당하고 슬퍼요. 김치는 이제 못 드릴 것 같아요. 뭔 김치 하나 때문에 슬프기까지 해? 알았다. 나도 치사해서 더는 이야기 안 한다. 그렇게 저는 심호와 완전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친정엄마 속상할까봐 직접 이야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엄마가 주시는 모든 반찬들은 시댁엔 가져다 주지 않을 겁니다. 심호는 입이 방정이라서 말을 하면 할수록 스스로 점수를 깎아먹는 것 같아요. 저랑 그렇게 한바탕 하고 며칠 뒤에 시장에 있는 저희 엄마 반찬 가게에 조용히 나타나서 김치 몇 포기를 사갔다 하더라고요. 주변에 떠벌려 놓은 게 있으니 주긴 줘야 하니까 결국 본인 돈 주고 사서 선물해줬나 봅니다. 왜 저렇게 멍청한 짓을 자처하는지 가만히 있었으면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챙겨줬을 텐데 스스로 굴러들어온 복을
걷어차버리네요. 저는 이번 기회로 다신 시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도 없을 거고 잘 지내려고 노력도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실망한 적도 처음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동서, 어머님 이제야 우리 집에서 떠나셨어. 식사 한번 하러 오시면 주말 내내 떠날 줄을 모르신다니까? 원래 우리 오늘 오후에 애들이랑 공원 가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눈치 없게 저녁 때까지 계시는 바람에 아무것도 못하고 집에만 있었잖아. 정말요? 어머님이 혼자 집에 계시기 심심하셨나 보네요. 그냥 약속 있다 말씀드리고 외출하시지 그러셨어요? 아유, 말도 마. 그 노인네. 어쩜 그리 능구렁이 같은지. 아마 우리가 외출해야 하는 거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걸? 옆에서 손자가 밖에 나가자고 심심하다고 난리를 부리고 있는데도 꼼짝도 안 해. 완전 독한 노인네야? 그러길래 왜 갑자기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셨어요? 멀리 계셨을 때는 자주 안 봐도 됐었을 텐데. 뭘 모르는 소리. 어머님이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이럴 때 옆에서 알랑방귀 끼고 잘 보여야 뭐라도 하나 더 떨어지지. 동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 여우 같은 신우들한테 다 뺏길 순 없잖아? 막말로 나중에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재산은 누가 지내? 동서랑 내가 지내야지. 신우들은 시집가고 출가회인인데. 그건 그렇죠. 저는 그래도 어머님 댁 근처로 이사 가면 남편이랑 제가 직장이 너무 멀어져서 힘들 것 같아요. 그냥 하던 대로 해야죠, 뭐. 아유, 내가 원래 이런 이야기 잘 안 해주는데 동서가 너무 순진해 보여서 충고 하나 하는 거야. 위로 누나가 셋이나 있고 형도 하나 있는데 그런 집에 막내 며느리로 들어왔으면 눈치 빠르게 움직여야지. 예전에 시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일부러 아무것도 안 나눠주신 것 봐. 끝까지 재산 틀어주고 자식들 하는 거 보겠다고 그러시는 거 아냐? 동서도 자주 들러서 애교도 부리고 어머님 눈에 한 번이라도 더 들어야 돼. 알긴 아는데 저는 성격상 그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유산 때문에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뭔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휴, 속 편한 소리 한다. 어차피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안 형제들끼리 서로 얼마나 얼굴 보고 살겠어? 지금도 신우들이랑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인데 눈 딱 감고 1년 2년만 고생하면 땅이라도 한 평 우리한테 더 주실 거 아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그래도 저는 그런 것까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며느리 도리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기본이라도 잘하려고요. 뺏어오진 못해도 뺏기고 살진 말아야지. 노인네 말하는 것도 오락가락 하는 거 보니까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 아유, 다음 주에도 또 노인네 집에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하려고. 동서도 생각 있으면 같이 갈래? 저는 주말에 약속이 있어서요. 다음에 애랑 같이 찾아가서 모시고 식사하러 갈 생각이에요. 그래, 미리미리 안 챙겼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그러지 마. 저희 남편은 위로 누나가 셋에 형이 하나 있는 5남매 집안의 막내입니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농사를 크게 지으셨고 그때 농사 지으셨던 땅을 아직까지 팔지 않고 전부 어머님이 갖고 계십니다. 어머님 살아생전에 형제들끼리 재산으로 싸우는 꼴 못 본다면서 나중에 돌아가실 때 알아서 나눠줄 테니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형제들끼리 한마디 하지도 말고 조용히 지내라고 평소 말씀하셨죠. 저희는 막내기도 하고 애초에 분배할 때 얼마 안 돌아오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큰 신경 안 쓰고 타지에서 직장 생활하며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 땅이 예전에는 큰 값어치는 없었는데 최근에는 주변에 도로도 뚫리고 관광지나 전원주택 단지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어머님의 땅을 다 합치면 20억은 넘는다 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생각은 형제들끼리 공평하게 나눠 가져도 4억이고 그 절반만 가진다고 해도 적지 않은 돈이라서 그냥 주는 대로 받을 생각입니다. 하지만 5 형제 중에 넷째, 바로 저희 위에 있는 아주버님과 형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 것 같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어머님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오죽했으면 멀리 떨어져 살던 형님네가 작년에 어머님 집에서 걸어서 5분 걸리는 곳으로 이사까지 했습니다. 평소 어머님을 별로 안 좋아하는 형님이었는데 그렇게까지 하는 걸 보면서 신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서, 드디어 노력이 결실을 맺나 봐.
그 노인네가 어제는 나 먹으라고 죽을 끓여서 가져왔더라고. 내가 살짝 체한 기운이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더니 큰며느리 아프다며 죽을 끓여서 가져온 거 있지? 진짜요? 형님이 가까이 살면서 고생하신 보람이 있네요. 진심으로 잘해드리니까 어머님도 마음을 여셨나 봐요. 진심? 진심은 얼어 죽을. 진짜 우리 집에 찾아올 때마다 지긋지긋해. 내가 괜히 체한 줄 알아? 이틀 전에 우리 가족끼리 조용히 먹으려고 삼겹살 사다가 구워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도 없이 어머님이 들이닥치셨잖아. 어찌나 눈치가 보이던지 같이 드시자고 해도 밥 먹었다면서 끝까지 고기 한 점 안 드시더라고. 어머님이 기분 나쁘셨어요? 집도 가까우신데 저녁 같이 먹자고 먼저 말씀해보시지. 몰라 나도. 같이 드시자고 해도 안 먹고 옆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고 있으니까. 먹는 우리가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렇게 불편하게 밥 먹고 났더니 당연히 체한 거지. 노인네가 화가 엄청 많이 난 줄 알았는데 나 체했다고 하니까 어제 죽 끓여서 가져다 주더라고. 그럼 됐네요. 어머님도 형님이랑 가깝게 지내니까 좋으신가 봐요. 이 기회에 더 친하게 잘 지내보세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더 잘 지내봐야 귀찮기만 하지.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은 찾아오는데 여기서 더 친해져봐야 스트레스만 쌓여. 그래도 형제 중에 그렇게 어머님 옆에서 잘 지내는 건 형님네밖에 없어요. 어머님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희생하는데 딸들이 뭔 소용이야? 우리 그이한테 절반은 떼주고 가시겠지? 저희는 그런 건 잘 모르겠네요. 형님은 정말 유산 하나를 위해 노골적으로 어머님에게 알랑방귀를 뀌었고 그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먹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님의 연세도 진작 여든이 넘었는데다 저희를 포함해서 나머지 딸들도 전부 멀리 떨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자주 찾아뵙고 옆에 있어주는 건 오직 형님네 부부뿐이었거든요. 솔직히 유산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만약 저보고 저렇게까지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그냥 형님이 더 많이 가지시던 말던 상관없었고 어차피 어머님이 정하시는 거라서 옆에 가까이 있어주는 형님네가 점수를 더 따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저희 부부가 모처럼 주말에 어머님을 모시고 같이 식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제 핸드폰으로 어머님에게 우리 아이 태권도 학원에서 훈련하는 동영상을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어머님이 핸드폰을 들고 계신 순간에 형님에게 카톡이 오는 겁니다. 오늘 어머님 만나서 같이 식사한다면서? 유산 때문에 점수 따는 짓 안 한다더니 갑자기 생각이 바뀐 거야 뭐야? 그러게 나처럼 진작에 점수 좀 따놓지. 그 노인네가 성질은 고약해 먹었어도 막상 조금만 잘해주면 금방 넘어와. 그냥 성격이 단순해서 그런가? 그래도 우리가 먼저야. 유산은 우리한테 최소 반은 주겠지? 지겹다 지겨워. 진짜 언제까지 살 생각인지. 뭐야 동서? 왜 대답이 없어? 저 어머님 옆에서 같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저는 어머님 뒷담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형님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왠지 저까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민망하고 긴장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조용히 우리 아이 태권도 하는 동영상을 끝까지 보시고는 아무런 말씀 없이 저한테 핸드폰을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남은 식사 시간 동안 어머님은 별 말씀 없이 식사를 마치셨고 저희가 차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안에도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차에서 내려서 어머님께 인사드리면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머님은 괜찮다며 신경 안 쓴다고 하시더군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카톡을 보낸 건지. 형님을 원망하며 집으로 돌아왔는데 저녁 늦게 또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서, 아까 어머님이 내가 보낸 문자 보셨어? 아, 우리의 태권도 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형님이 그때 카톡을 계속 보내셨어요. 어떻게 진짜 어머님이 화 많이 나셨대요? 아니, 앞으로 나보고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다시 원래 살던 동네로 이사가라고 하셔. 아니 진짜 핸드폰을 남한테 막 보여주면 어떡해? 아니, 누가 갑자기 그런 카톡이 올 줄 알았냐고요. 어머님 만나고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어떡해. 완전 망했어. 이번에 단단히 찍힌 것 같은데 어머님이 내 얼굴도 보기 싫은가 봐. 일단 무조건 잘못했다고 가서 빌어보세요. 안 그래도 아까 남편이랑 둘이 찾아갔어. 근데 문도 안 열어주시고 꼴 보기 싫으니까 오지도 말래. 나 진짜 망한 거지? 그치?
어머님 유산을 노리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알랑방귀를 뀌던 형님은 한 번의 실수로 완전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살던 집 내놓고 다시 이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진짜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형님의 변명도 들어줄 생각 없이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건 저까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주말에 아이 데리고 어머님 댁 찾아갔는데 반갑게 맞아주시고 저한테도 평소랑 똑같이 대하시더라고요. 큰 신우들이나 저희도 다들 본업에 충실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형님만 혼자 너무 티나게 유산 노리면서 점수 따려고 하다가 벌 받은 것 같네요. 다시 만회하기 정말 힘들 텐데 제가 다 걱정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